안녕하세요. 스마트코인 트레이딩입니다. 알고랜드 전망. 알고랜드 CEO가 얼마 전에 인터뷰를 했는데 알고랜드 CEO의 인터뷰 내용과 알고랜드에게 가스라이팅을 당한 한 남자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고랜드의 메인 투자사라고 하면 바로 스카이브리지 캐피털이 떠오르죠. FTX와 30% 지분 교환을 해서 급전을 땡겨올 만큼 넉넉하지 못한 회사입니다. 이 스카이브리지 캐피털은 알고랜드에 엄청난 돈을 투자했어요. 이번에 알고랜드 CEO가 몇 가지 인터뷰 내용에서 이야기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성능 개선이 있었다. 알고랜드 같은 경우는 6000 TPS를 상향 돌파했다고 자측했지만 그렇게 자랑할 건 아닙니다. 그냥 이번에 월드컵 관련 NFT나 USDC를 무리 없이 돌리는 성능이면 되는 거죠. 그렇죠? 엄청나게 빨라봤자 사용하는 사람이 없으면 무슨 의미가 있고 무조건 빠르다고만 해서 모든 게 커버가 되는 건 아니니까요.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15분의 시간이 걸리지만 알고랜드는 3.5초가 걸린다는 점, 그리고 완벽한 탈중앙화가 아닌 중앙 집중식 브릿지, 자격이 있는 검증된 애들끼리 수행하는 방식으로 탈중앙 요소를 해쳤지만 이는 오히려 최소 성능이나 신뢰 있는 이너서클의 질을 따지는 프로젝트에게는 어필하기 좋은 점이죠. 어쨌든 완벽한 탈중앙은 아니지만 일부 중앙화가 됐더라도 이걸 원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다양한 의견을 시끄럽다고 생각하고 민주주의보다는 독재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듯이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한 거죠. 무조건 탈중앙이 아닌 성능과 신뢰를 중요시하는 사람들한테 서비스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비탈릭은 알고랜드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자, 두 번째, 피파 플러스 콜렉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미장원에서 남자 손님은 사실 그렇게 돈이 되는 손님은 아니죠. 머리만 자르고 가는 사람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큰 돈을 벌기는 어려운 손님 중에 하나죠. 그리고 생각보다 또 까탈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짧은 머리면은 자기 두상 이상한 생각 안 하고 잘 깎았는데도 미용사에 실력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죠. 커트하는 동안에는 다른 손님 펌도 할 수 없고 염색도 할 수 없으니까 멀티태스킹도 안 되고 쉴 새 없이 바리깡과 가위를 열심히 놀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좋지 않은데 돈을 좀 벌기 위해서 돈 되는 다운펌이라도 권해보지만 아니요, 저는 괜찮은데요 라고 눈치 까고 바로 거절하는 손님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펌 손님이나 염색 손님이 없으면 멍 때려야 하기 때문에 그때는 커트 손님이라도 필요한 것처럼 알고랜드에서의 USDC가 딱 그 정도의 포지션입니다. 그러니까 알고랜드도 어쨌든 체인이 계속해서 돌아가야 되는데 그냥 가만히 아무것도 없이 체인이 돌아가봤자 의미가 없으니까 이런데 USDC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USDC가 딱 커트 손님 정도의 포지션에 있다라는 거죠. 현재 알고랜드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트랜잭션은 USDC의 이동이나 알고랜드 기반의 조망만한 디파이, 미미한 D앱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참고로 USDC 거래도 테더나 트론체인에서 돌아가는 테더처럼 그렇게 자주 있진 않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체인을 많이 사용할 일이 더더욱이나 없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은 USDC를 안전자산의 성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래수단보다는 안전자산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더 크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최근에는 선물 시장을 열면서 이제 막 활성화를 시키려고 하는 단계에 있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알고랜드의 USDC 트랜잭션은 그렇게 큰 쓰임새가 없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더리움 NFT처럼 민팅한다고 트랜잭션 수수료에 맥스로 때려놓고 평소보다 어마어마하게 수수료가 올라서 무려 17배가 오르는 이더리움, 줄 서서 해당 블록에 선착순으로 NFT 받겠다고 이렇게 민팅을 할 때 1이더 이상 수수료를 태우는 그런 꿈과 같은 일이 알고랜드에서는 일어나지 않았죠. 하지만 알고랜드에 일어나야 되죠. 일어나게 만들어야 되고 어쨌든 구조상 수수료를 가지고 이렇게 수익을 내거나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알고랜드를 이용해서 민팅에 참여하게끔 만들어야 된다 라는 겁니다. 아무튼 그 내용을 이번에 심포드 알고랜드 CEO가 밝혔습니다. 전 세계적인 축제인 피파 NFT를 안정적으로 돌릴 수 있으며 피파 플러스 콜렉트를 통해 피파 조직과 몇 가지 약속을 받은 내용을 인터뷰에서 이야기를 한 거죠. 인터뷰 내용을 몇 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대표가 피파 콜렉트 마켓플레이스에서 파트너로 선정된 것은 행운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속으로는 돈 너무 많이 썼다. 여기에 정말 우리 사활을 걸었어. 라는 속마음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두 번째,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마일스톤은 조만간 NDA를 풀고 오픈할 수 있을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어쨌든 아직까지는 비밀 협약 약정 때문에 말을 할 수는 없지만 이게 풀리면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속마음은 축구에 NFT 엮는 게 뭐 그리 복잡하냐, 협의에 NDA에 좀 유명한 공놀이 주제에 되게 까탈스럽네 라고 생각하고 있을 것 같아요. 세 번째, 이번 달 말 그리고 언젠가 굉장히 흥미로운 시간이 될 것이다 라는 뭔가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했는데, 대충 알아들어줘. 내가 이야기할 수 있는 여기까지니까 선 넘으면 내 자리도 위험해. 어쨌든 빅 이벤트가 있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축구 말고 다른 건 없냐? 개인적으로 이건 약하다라고 인터뷰 진행자가 이야기를 했더니 넵스터라고 답을 합니다. 이걸 가지고 뭘 터트리기에는 스포티파이나 애플 뮤직 같은 곳들이 너무 크죠. 아무튼 대표가 여기에도 일부 희망을 걸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뭐 나이가 있는 분들이라면 넵스터는 소리바다 정도로 기억을 할 것 같아요. 미국에서는 솔직히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소리바다 지금 모르는 사람이 더 많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언제적 소리바다냐 라는 거죠. 그리고 아직 뭔가 블록체인을 결합해서 아웃풋을 낼 수 있는 상업적 아이디어도 없어 보입니다. 하다못해 앨범 아트를 NFT로 한다던가 등의 뉘앙스라도 있어야 하는데 이런 관련된 리액션이 전혀 없는 걸 봐서 아직 지들이 이걸 가지고 뭘 할지 딱히 정한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표도 그냥 넵스터라는 단어만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네 번째, 스카이브리지 캐피탈의 안토니 스카모라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표의 의견이 그렇게 딱히 썩 좋진 않았어요. 그 인터뷰에서 말을 하는 뉘앙스를 전달하면 이런 느낌입니다. 대표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스카모라치 계속 책 썼더라. 뭐 잘 쓴 것 같아.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차라리 사실 이건 이야기를 하지 말지 사본을 받아서 읽었다라고 하는데 안 읽어본 것 같습니다. 요리 레시피도 아니고 뭐 가이드북, 미니북 수준의 내용이라서 리뷰에 다들 욕이 엄청난데 이걸 뭐 굳이 알고랜드 CEO가 읽어가지고 잘 썼다 말하는 것도 좀 웃긴 거죠. 그리고 대표가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걔는 우리의 뭐 큰 투자자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실상 개발자도 아니고 운영사도 아니고 전주, 그러니까 투자사는 돈 떨어지면 끝인 거예요. 최소한의 일관된 모습이라도 보여줘야 되는데 지금 뭐 돈도 없고 자기네가 만든 ETF 환불 때문에 엄청나게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스카이브리지 캐피탈인데, 그러다 보니까 뭐 전주는 딱히 돈 떨어지면 끝인 거죠. 프로젝트 입장에서는. 그래서 FTX에게 지분 교환을 하면서 살아남은 스카모라치를 보고 정말 좀 만감이 교차하긴 했는데, 이 상황을 알고랜드 CEO와 재단 측은 뭐 어떤 느낌으로 바라봤을까 싶어요. 사실 이런 느낌으로 봤을 것 같아요. 스카이모라치 얘는 뭐 갑자기 우리한테 꽂혀가지고 지들 돈 올인하더니 완전히 뭐 굶어 죽게 생겼네. 얘는 뭐야? 뭐 이러고 있는 거죠. 부담스러울 정도로 열렬한 팬이라 뭐 돈이라도 많은 줄 알았더니 뭐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 이 정도의 생각이 아닐까 싶어요. 사실 그렇게 둘이 유대가 끈끈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알고랜드가 만약 지금 스카모라치의 결혼식에 참여를 한다면 우리나라 축의금 문화가 있죠. 이 축의금으로 얼마를 낼까 싶어요. 몇 년간 연락이 없던 사이는 축하 인사 정도로 끝인 거고, 얼굴만 알면 3만원, 친분이 있으면 5만원, 친한 사이면 10만원, 각별한 사이면 20만원이라는데 뭐 거의 뭐 우리나라 기준으로 봤을 때 한 5만원 정도 내는 관계가 아닐까 싶을 정도다라는 말입니다. 그 외에 몇 가지 내용들이 더 있는데 이건 딱히 뭐 바이든이 코인을 뭐 어떻게 보고 있냐, 2022년, 2023년에 뭐 할지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다 보니까 딱히 영양가 있는 이야기는 아니어서 패스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다른 건 몰라도 100% 확신이 드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 스카이브리지 캐피탈 안토니 스카모라치 형님은 사실 대통령 보좌관까지 했으면 이 스펙으로 다른 걸 하지, 굳이 상승장 끝물에 코인하겠다고 들어와가지고 거기에 알고랜드에 괜히 꽂혀가지고 모든 걸 몰빵해서 아주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든다라는 거죠. 스카모라치는 확실히 뭐 탑 맞았다라는 표현 아시죠? 어디서 당한 건지 모르겠지만 알고랜드에게 가스라이팅을 당한 것 같다라는 결론이 선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목을 이렇게 한번 뽑아본 거고요. 스카이브리지 캐피탈은 사실 정말 뭐에 꽂혀서 알고랜드를 이렇게 밀고 있고 알고랜드에 올인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번 월드컵 NFT를 통해서 좋은 결과가 있으면 좋겠는데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알고랜드와 관련된 그리고 월드컵 NFT와 관련된 내용이 나오게 되면 빠르게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괜찮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누구보다 빠르게 새로운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전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